지난 시간에 태양소, 양명 소양했습니다. 자, 지금 상한하고 있어요. 상한. 상한은 외부에 찬기운이 들어온 게 겉을 꽉 막았어요. 꽉 막다 보니까 속에 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열이 생기는 부위를 이제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태양은 제일 겉을 얘기합니다. 겉. 그래서 상풍, 상한으로 나누고, 자, 양명은 속으로 들어옵니다. 겉에는 태양은 이제 주로 오한 쪽의 문제라면 양명은 오열 쪽의 문제예요. 오열 쪽의 문제. 조금 들어온 거는 양명경병이라고 하고, 이 경병이라고 하고, 잠깐만요. 양명경병이라고 하고, 그건 갈근 애기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양명병 쪽으로 들어오면 갈증, 번갈, 한출, 요겁니다. 그래서 백고탕을 쓰고 이게 이제 점점 대변이 막히는 쪽으로 가면 승기탕으로 갑니다.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명경, 그 다음에 양명병, 그 다음에 양명조열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소양은 흉엽 쪽의 문제, 흉엽. 흉엽에 막혀가지고 상부와 하부의 어떤 서로 소통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흉역고만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태음은 속으로 들어옵니다.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 그 횡격막 밑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는 부위가 바로 태음입니다. 태음. 태음은 복통, 설사. 여기 보면 복통이 토식, 불화, 복통, 구토, 설사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는 위나 장의 병이에요. 위나 장으로 토하고 설사하는 거. 줌 사용자. 토하고 설사하는 거. 그게 이제, 이제 태음의 부위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부위가 설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변이 여기에 보면 복만통, 신황, 여기에서 이제 그 황달이라고 하는 거는 스별이 울체된 겁니다. 스별이 울체. 그러면서 대변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상한론 하는 데에서는 신번, 일신, 발황, 대변난. 즉, 신번. 안에 열이, 그 태음이라는 부위, 비위에 열이 갇혀가지고, 어, 사용자, 열이 갇혀가지고 대변이 안 나올 때, 인진호탕을 씁니다. 인진호탕. 인진호탕은 생각 외로 현대인들 중에 과식하면서 여러 가지 스별이 발생해가지고 뭐 대변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에 의외로 쓰임새가 많습니다. 요거는 기억해 놔야 될 처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변이 변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설사가 하는 경우 있습니다. 설사.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존에 이제 쭉 학문에 보면 이중타하면 이제 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쓰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차다라는 표현 쓰는데, 그, 사안론하는 기릭동동 선생은 열, 한, 이런 얘기 잘 안 써요. 그냥 물이 생긴다. 열이 있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열이 있어도 설사할 수 있어요. 열이 있어도. 황금. 어, 그러니까 이게 열한으로만 구별하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 뭐 명확하게 한열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리불가리라는 거는
그, 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차지면서 습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중탕입니다, 이중탕. 그래서 인진호탕과 이중탕.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이중탕은 인삼탕으로 심화 비경, 그 이제 인삼을 써야 되는 심화 비경, 소변 분리. 그러니까 이제 창출, 백출의 어떤 쓰임새를 소변 분리로 잘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급통이나 흉중비는 거의 뭐 없는 것 같고, 심화비 소변 분리, 여기에다가 설사같이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인삼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은 복만통, 구토설사, 뭐 이런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막혀서 안 나올 수도 있고, 소음병은 이제 우리의 어떤 온기와 관련돼 있는데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여기 보면 맥미세, 양기가 떨어지면서 맥미세 단용맥 자려고 합니다. 이 자려고 하는 거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운이 낮에 깨어 있을 때에는 오, 기오, 행양, 양분을 돌고 겉을 돌고 활동하고 기운이 활동하니까 잠을 안 자는 거죠. 매 잠잘 때에는 속으로 들어가고 또는 기운이 이렇게 활동력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니까 잠을 잔다. 우리 인체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서 소음병이라는 거는 점점점 기운이 활동이 점점점 느려지는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음병은 거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설건 구조 속으로 안이 기운이 점점점 안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설건 구조 혹 하리청수 섬어 변폐자는 의 대승기탕 면한청순 순청 사지골랭 지갑청흑하니 강부탕은 이제 사약탕인데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봐야 됩니다. 자 환자가 왔는데 얼굴이 파리해요. 입술이 파리하고 얼굴도 차고 입술도 파리하고 손발도 싸늘해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몸이 상당히 냉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냉하다. 이런 거를 냉하다고 표현해요. 그럴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강부탕, 사역탕 같은 거 씁니다. 사지골랭, 신체동통, 하리청곡, 혹 소변청리. 사지골랭 할 때 쓰는 그런 거를 쓰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상한론 다 한번 읽어보셨는데, 소음병에 보면 급히 대승기탕을 써라. 이런 몇 구절이 나옵니다. 소음병인데도 설건구조, 혀가 건조해지면서 입이 마르고, 또는 하리 청수가 나오고, 또는 말을 막 헛소리 하면서도 변이 안 나오고, 이런 경우에 대승기탕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여러분들 치료 사례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진짜 사람이 죽어가. 경각에 달려 있는데 대승기탕 쓰고 이렇게 막 사람이 완전히 파리해져가지고 죽어가는데 대승기탕 써서 치료되는 케이스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기록이. 아, 이게 이제 석곡 선생은 소음은 몸이 차지는 거고 차질 때에는 양기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대승기탕을 쓰는다고 한 거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이제 밑에 이제 반박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하리 청수가 아니고,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변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변폐된 경우에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소통을. 그러니까 이재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두 이런 걸 쓰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대승이탕을 그냥 틀렸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저는, 어,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 상황으로 봅니다. 그리고 병폐를 소통시키기에는 다른 약이 없어요. 다른 약이. 그러니까 이제 대승기탕을 쓰는 상황과 이 사약탕을 쓰는 상황이 완전히 좀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병, 시득지, 반발열 맥침자는 마왕부자 세신탕 주지고, 손병 2, 3일에 용마왕부자 감초탕 주지. 이제 손병에 보면, 손병이 점점점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한다는 건데, 이때 오히려 열이 난다는 거는 표증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를 써야 되는데, 부자에다가 마왕을 좀 섞어 쓰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소원병 그렇게 돼 있고, 고름병. 고름병은 이제 여기 보냐면 설권, 혀가 이제 말려 들어갑니다. 권력, 손발이 싸늘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안으로 말려 들어가죠. 소음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복, 교통, 단순히 이 기운이 응축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응축이 되면서 꼬이는 거예요.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그게 꼬이는 게 흉통에도 나타나고, 배에도 나타나고, 혀에도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다빈이 안녕. 자, 자, 여기 남축도 그렇고, 유축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요럴 때 쓰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오수유입니다, 오수유. 오수유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쓸 수 있고, 외우지 않으면은 평생 못 씁니다.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체가 찹니다. 자, 일단 고름병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가 찹니다. 차. 그런데 그 찬 것 때문에 속에 스별이 나타나요. 스별. 안에 전체 찬 거에 제가 사진 전체가 찬데 안에 스별이 생겨요. 그래서 그 느낌이 꼬인다, 뭐 혀가 말려 들어간다, 항문이 이렇게 된다, 복통이 생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갑자기 꼬이면서 구역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오수유를 쓴다. 전체가 찬데, 그걸로 인해서 스벨이 나타날 때.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전체가 찬데, 그 아랫배 부위에 스벨이 돼가지고, 그 스벨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막 꼬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복교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수유탕은 그렇게 기억하시고 쓰면 됩니다. 흉만도 전체가 찬데 이 흉부 쪽에 기운이 딱 갇히는 거예요. 심화, 비경, 이게 이 위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토도 그냥 살짝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꼬이니까 막 묵묵 나타납니다. 자, 이제 육경은 이렇게 나눴고,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육병만 그 머리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양증, 음증으로 구별합니다. 신열, 신열 두통, 두통이라든지 신열, 이 몸에 열 난다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양병에 해당을 하고, 음병, 음병은 사지골랭, 호리불갈, 정권, 요런 거는 우리가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이제 부자를 쓰는 거예요. 요럴 때 부자. 어, 부자를 이제, 부자를 수기를 없애는 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동동 선생은, 어, 여러분들 부자 먹어보면, 부자를 단독으로 먹든, 부자를 자기가 먹는 거를, 어, 처방에 이제 넣어 먹어보면, 확실히 입이 마르고, 소변량이 줍니다. 처음에는 소변이 엄청 많이 나오기도 해요. 확 쏟아지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소변량이 줄어요.
땀도 좀 처음에 나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서 수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약입니다. 제가 그 요즘에 저희 한의원에서 그 전립선 그 약을 쓰고 있어요. 전립선 약을 연구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부자는 소변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 전립선 비대 없어서는 안 될 약입니다. 핵사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부자가. 해보니까. 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 환자가 병이 들었는데 물 먹고 싶다. 아니면 원장님, 약을 먹었는데 목이 말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낫는 경우입니다. 단, 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재반 증상이 좋아지면서가 예, 전제입니다. 그냥 이제 다른 거 다 그대로인데 입만 마르다면 그건 뭐 약 잘못 쓴 거예요. 아니면 혹시 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다비님, 모시모시. 네, 들리세요? 네네. 아, 네. 환자분이 그 입이 네. 마르다고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 아무래도 안쪽에서 열이 나고 있거나 음, 뭔가 양쪽으로 더 가고 있다? 음, 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제일 먼저 떠올릴 게 이제, 열이 생기니까 어디에서 열이 생기냐 이걸 먼저 따져야 됩니다. 어디에 찾아야 되지만 제 경험상 체했나? 딱 요거 먼저. 왜냐면 다른 거에서 열 생긴 수도 있지만 제일 흔하게 간료금수 체했나? 일단 이거부터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제 낫는다고 하지만 요즘은 체했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자, 여기 밑에 글 보면 병이 발병한 지 5, 6일이 됐는데 간료금수 입이 말라서 자꾸 물 먹고 싶을 때에는 물 많이 주지 마라. 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물도 이게 이제 조금씩 이 양기가 조금씩 회복된다는 거죠. 조금씩 회복되니까 조금씩 줘라. 조금씩 주고 하면 서서히 위기가 점점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고 현대적으로는 갑자기 갈증이 나면 체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양면경의 어떤 열이 왜 발생하지? 요렇게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복만 소변분리 또는 약천, 약얼자는 불가여지라. 복만 소변분리. 자, 복만이란 건 배에 딱 뭐가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소변분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이 안에 고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딱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어서 지금 위로 호흡으로 뭐 폐가 그런지 아니면 딸꾹질 이게 뭐 이제 위장에서 이렇게 뭐가 기운이 못 내려가든지 뭐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단순히 뭐 물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막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힌 거를 찾아서 이제 약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동계 이음적. 자, 우리가 이제 둥둥둥둥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한다. 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이 경우는 음이 쌓인 거다. 물이 고인 거다. 물이 고인 거다. 두근두근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표현해 보면은, 여기 의감 중반에서는 과다발안으로 그런 경우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럴 때에는 계지감초탕을 쓰고, 제하 쪽에 그런 경우는 이게 연계감조탕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게, 이,
이 게지 감초탕은 사실은 그 음적이 아닙니다. 음적이 아니고 소모예요, 소모. 진액 소모. 급박으로 인한 진액 소모.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배꼽 밑에 이런 경우 간혹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쪽도 이제 하복, 신장 부위에 있는 그 부위가 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과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음적이지만 음적뿐만 아니고 음이 쌓여가지고 고여가지고 물이 고여서 생기는 거 동계가 그런 거이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이 과다발한 진액 부족으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